기본 다지기 이제 우리가 지수 함수부터 방정식과 부등식까지를 다 통틀어서 이제 다시 한번 문제풀이를 한번 할 거예요. 네. 자, 얘가 A 값에 관계없이 항상 일정한 점을 지난대요. 질문 하나 합시다. y는 a의 x제곱의 그래프는 A 값에 관계없이 항상 일정한 점을 지나요. 그게 어디예요? y는 a의 x, 이러한 지수함수의 그래프는 어떻게 그리죠? y는 2의 x제곱은 어떻게 그려요? 0,1을 지나고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3의 x제곱은요. 그거보다 더 빨리 올라가고 여기서는 더 빨리 내려오고요. 0,1이 기준이죠. 그렇죠? 2분의 1 x제곱은 0,1에서 이렇게 되는 게 2분의 1 x제곱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의 제곱은 a가 어떤 값을 가지든 반드시 0,1을 지나는 게 맞아요. 됐어요? 0,1을 기준으로 이렇게 되느냐 이렇게 되느냐, 이 a 값에 따라서 그래프가 변하는 거죠. 그런데 얘는 그걸 어떻게 움직인 거야? x축 방향으로 2만큼, y축 방향으로 1만큼. 그러니까 얘는 2,2를 지나는 게 분명하죠. 됐습니까? 네,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y는 이거는 fx가 a의 x이고 gx가 b의 x인데 어떤 그래프가 gx분의 fx면 얘는 b분의 ax제곱이잖아요. 그쵸? 그런데 a는 1보다 크고 b는 0에서 1 사이예요. 그러면 이 값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1보다 큰 애예요. 그쵸? 그쵸? 그러면 얘의 그래프는 어떻게 될까요? 네, 이렇게 됩니다. 끝. 얘가 1보다 큰 애예요. 이러면 b분의 a는 1보다 커요. 그러니까 그래프 모양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죠. 됐죠? 지수함수 그래프가 이해가 안 되면 빨리 영상 다시 보셔야 돼요.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세 직선. 자, y는 3의 x제곱, y는 3의 x 빼기 세제곱, x-3제곱. 얘의 그래프는 이렇게 된다. 근데 얘하고 얘는 어떤 그래프예요? 얘를 오른쪽으로 3칸 옮긴 거 아닌가요? 그럼 이 길이는 얼마예요? 이 길이는요? 네, 이 길이는요? 네, 이거 뭐 333 그냥 구해요. 끝. 네, 허무한 문제죠. 됐죠? 네. 오른쪽 그림과 같이 x축 위에 한 점 a는 a,0을 지나고 y축에 평행한 직선이 얘와 만나는 점을 b. 자, 볼까요? 얘는요 a,2의 a제곱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여기까지 됐어요? 그런데 지금 얘를 보니까 얘는 x좌표가 a 더하기 a 이렇게 온 거네요. 그쵸? x축으로 a만큼 더 온 거예요. y는 2의 a제곱이에요. 그쵸? 즉 요 점의 좌표는 2a,0이에요. 됐습니까? 그러면 이 사각형의 넓이는 가로의 길이 얘 빼기 얘니까 a 곱하기 세로의 길이 2의 a제곱 이렇게 되겠는데요. 얘가
64래요. 그쵸? 얘가 2의 6제곱이거든요. 근데 이게 4라는 걸 알겠는데, 답으로는. 그치? 이게 딱 4면 맞아 떨어지는데,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이거 어떻게 해석하는 게 이쁠까? 여기까지는 양수 A는 4예요. 딱 보니까는. 그쵸? 근데 이거를 어떻게 구하지? 이걸 쉽게, 이게 자연수여서 딱 찍어서 4라는 건 알겠지만, 얘를 그냥 풀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이 길이가 2고, 아닌데? 이게 A고. 그러네. 자연수라고도 얘기하지 않았고. 답은 4예요. 그쵸? 네. 요게 딱 얘가 되는 값은, A 값은 4인데, 풀이가 뭔가 깔끔하지가 않죠? 혹시 답지 한번 보여줄래요? 답지 있는 사람? 저기서 풀이를 어떻게 했을까? 그냥 찍었네? 씨. 그래,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방법을, 그러면 자연수 A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최소한 해줬어야 돼. 얘를 풀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그치? 이게 만약에 64가 아니라 좀이라도 숫자가 삐끗했으면 이걸 풀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 그러니까 최소한 이 문제를 풀 때는 자연수라는 말을 줬었어야 돼. A. 그 말도 없고. 그래 놓고 이걸 풀라고 해? 내가 딱 4라는 걸 찍었으니 망정이지. 조금만 삐끗했으면 못 푸른단 말이야. 별로 좋은 문제 아니에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 문제를 정확하게 만들려면 자연수라고 주는 게 맞아요. 어쨌든 A는 4예요. 여기까지 됐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할수록 이 책이 마음에 안 드네요. 네, 할수록 이 책이 마음에 안 들어. 자, 그 다음 어쨌든 우리는 이제 이 책하고 다음 분기에 11월 넘어서는 고등수학 상을 본격적으로 깊이 있게 끝까지 할 거예요. 네. 네? 고등수학 상. 당연하죠. 우리 개념 플러스 이용했잖아요. 그거 정도 해서 고등학교에서 80점 맞기 어려워요. 네. 훨씬 더 해야 됩니다. 훨씬 더 해야 됩니다. 모의고사 교재도 해야 되고 심화 교재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모의고사 교재 정도를 해서 한 80점 이상을 노려본다면 완벽하게 담아지려면 심화 교재까지 해야 돼요. 고등학교에서 물론 완벽하게 담았는 게 쉽지 않은 일이기는 한데 어쨌든 우리는 그나마 좀 시간이 있으니까 좀 충분히 준비할 수 있어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게 뭐야 이게? 이게 뭐예요? 가우스 기호 정수 부분. 그러면 fx는 2분의 1의 x 빼기 2 더하기 3. 그리고 x는 0보다 크대요. 자, 그럼 얘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얘의 원래 그래프는 y는 2분의 1의 x제곱, 즉 0,1을 지나고 이렇게 되어 있는 애가 y는 2분의 1의 x제곱이에요. 그런데 얘를 어떻게 했어요? x축으로 2만큼, y축으로 3만큼 움직인. 아이고, 씨, 무슨 소리야? 위로 3칸 올렸으니까 점근선도 3만큼 올라간 이런 그래프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런데
x가 0보다 크대요. 그러면 이거 혹시 x가 0일 때는 얼마인가요? 0일 때 집어넣어보면 이게 7이에요. 7. 여기까지 됐어요? 얘를 너무 이쪽으로 그렸으니 조금 아래 내려서 그려볼게요. 얘는요. 여기가 7이고요. 위로 3칸 올리고 오른쪽으로 2칸 갔으니까 어쨌든 여기가 3이고요. 얘가 3칸 가고 2칸 올라갔으니 아니야 2칸 가고 3칸 올라갔으니 2,4 2,4를 지나고 이렇게 되는 애예요. 점근선은 3입니다. 여기까지 됐어요? 그런데 얘를 x가 0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7은 들어가지 않고 이 부분만 생각하는 거예요. 됐어요? 그럼 얘의 y값, 바로 이 fx는 어떤 값을 가지나요? 3보다 크고 7보다 작은 값을 가집니다. 여기까지 해석됐어요? 네. 그런데 집합 A라는 건 이 y값을 가우스 친 값들을 모아놓은 거래요. 이 y값을 가우스 치면 어떻게 되니? 3, 4, 5, 6까지 나오겠죠. 그쵸? 네. 그래서 A는 3, 4, 5, 6 이렇게 4개입니다. 됐어요? 넘어갈게요. 자, 점근선의 방정식이 y는 2인 함수 얘의 그래프를 자, 점근선의 방정식이 y는 1이에요. 그럼 얘는 여기가 2라는 걸 빨리 알아야 돼요. 그쵸? 그러면 y는 얘를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그래프는 얘예요.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했으면 x 대신 마이너스 x를 집어넣어야 되죠. 오, 대칭 이동을 하나도 안 배웠어. 대칭 이동에서 우리 어떤 헐 2,3이라는 점을 x축 대칭하면 어떻게 돼요? +2, 2,3이라는 점이 있잖아요. 얘를 x축 대칭하라고요? 응? x축 대칭이라는 게 다시 생각해봐. 2,-3이 되지. 이게 y 값의 부호가 바뀌죠. 그쵸? 얘를 y축에 대칭하면 x값의 부호가 바뀌어요. 그러니 이 식을 y축에 대칭 이동하면 x값의 부호가 바뀌어야 돼요. 됐어요? 자, 그러면 얘는요. 얘가 얘의 그래프예요. 자, 이제 제가 어떻게 구합니까? 뭘 어떻게 구해요? 여기다가 집어넣어야죠. 뭐를? 지나가는 한 점을. 마이너스 1,10을.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A는 1, B는 2.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넘어갈게요. 됐죠? 조금 더 집중해서 해야 돼요.
예, 여러분들이 공부를 어느 선까지 올라갈지 모르겠는데 아직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기는 그렇지만 내가 왜 아직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기 그렇다라고 얘기를 할까요? 내가 보는 첫 번째는 아직 공부를 정말 공부에만 집중해서 공부를 다 하고 있지 않아요. 그쵸? 근데 내가 수많은 학생들을 보면서 그러면 과연 공부에만 집중해서 그렇게 하는 아이들이 존재합니까? 라고 묻는다면 네, 당연히 존재합니다. 당연히 존재하고요. 그런 아이들은 그러면 얼마나 공부를 애들이 묻더라고. 오래 합니까? 많이 합니까? 오래 하는 건 우리나라 모든 학생들이 다 오래 해요. 그쵸? 걔네들이 정말 잠을 안 자고 할 것 같아? 에이, 말도 안 돼. 그렇지 않아. 근데 정말 공부에 집중하는 그 순간이 와. 그거는 보면 알아. 혹시 요즘은 중학생도 그러나? 여자친구, 남자친구 사귀는 애들 있잖아. 그러면 애가 좀 뭔가 거기에 집중하지. PC방도 안 가고. 그치? 어쨌든 뭔가 어떤 생활에 완전 극단적 변화가 일어나는 친구들이 보이지. 살면서. 얘가 갑자기 맨날 찐따처럼 살다가 운 좋게 어떤 여자와 눈이 맞아서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는 아이를 본 적이 있어? 본 적이 있어? 없어? 그런 애들이 있어. 그런 애들. 대학교 가면 많이 보여. 대학교 가면 정말 연애에 미쳐서 잠깐 사라져, 아이가. 학교 끝나면 그냥 안 보여. 원래는 맨날 술 먹고 당구장 가고 이랬던, PC방 가고 이랬던 사람이 그러다가 어느 순간 다시 돌아와. 연애가 끝났구나 라는 걸 깨닫는 거지. 여러분들도 공부에 집중해서, 근데 내가 보면 그러면 그렇게 공부에 집중하는 아이들은 정말 공부를 계속 집중합니까? 제가 보기에 2년을 공부에 집중하는 학생은 저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2년 이상. 그냥 어느 순간에 공부에 확 집중해. 그게 학생 입장에선 길어봤자 1년 얼마 정도. 그리고 솔직히 우리 동네에선 1년만 가도 1년만 공부에 집중을 해도 머리가 정말 나쁜 아이가 아니라면 전교권 안에 들어. 어느 순간 조금 더 빨리. 근데 이게 고2, 고3이 되면 되게 힘들어. 물론 고2, 고3 때도 성적이 이렇게 오르는 애가 있어. 진짜 집중하는 애야. 갑자기. 왜 이렇게 철이 들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여러분들도 아직 중3 치고 나는 아직 그 수준은 아니라고 봐. 그냥 되게 다행히 머리가 나쁘지 않아서 공부를 이만큼 했고 다행히 빨리빨리 시작하기는 하는데 공부를 집중하고 있다는 느낌은 안 들어. 근데 공부에 어느 순간 집중하는 순간이 와야 돼요. 그게 언젠지 모르겠어. 그게 오긴 올 거야. 왠 줄 알아? 인생의 에너지를 언제 한번 쏟는다고, 인간이면. 근데 그게 늦게 쏟으면 쏟는 거에 비해서 성과가 덜 나와. 빨리 쏟으면 빨리 나와. 그러면 빨리 쏟으면 끝까지 힘들잖아요. 그렇지 않다니까? 어떤 아이들이 빨리 쏟아서 이 아이가 할 수 있는 어떤 정점에 도달하는 순간 그 다음부터는 활공하는 거야. 그냥 그렇게 둥둥 떠다니면서 그냥 그렇게 공부해. 원래 그랬던 것처럼. 그러면서 그때는 힘이 덜 들어. 그러니까 그 순간까지 오려면 한 몇 개월은 되게 힘들어. 그냥 보면 알아. 아이고 이 새끼 용 쓰네. 엄마도 안타까워하고 친구도 얘가 좀 이상해졌어요. 얘가 좀 변한 것 같아. 그게 주변 사람들이 보여지는 정도. 그 시점이 한 1년쯤은 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좋은 대학을 간 친구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그 시점이 언제인지 자기가 알아. 저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그때 그랬어요. 왜냐면 너무 티나. 엄마도 알고 자기도 알아. 그리고 친구도 알아. 제가
보니까는 고1 때 좀 폭망하더니요. 고1 여름방학 지나고 나서 얘가 좀 이상해졌어요. 그런 시점이 보여. 누가 봐도 명확하게. 그게 아니라 최전이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냥 똑같아요. 그냥 공부 잘하잖아요. 그냥 똑같아요. 이런 애들 중에 진짜로 좋은 대학 가는 애도 없어. 친구가 보기에 항상 그랬던 애야. 근데 그 항상 그랬던 게 진짜 처음부터 항상 이랬던 애면 모르겠어. 얘는 내가 봤을 때도 천재였고요. 그 다음에도 천재였고요. 이런 애가 아니잖아. 우리가 그런 사람들은 아니잖아. 그치?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면 그 흔히 말하는 그 좋은 대학이라든지 어떤 저 사람은 정말 그러니까 진짜 우리 동네에서 내가 본 친구들 중에 제일 똑똑하다 이런 정도, 제일 성실하다. 내가 본 친구 중에 쟤는 진짜로 좋은 데 갈 애 같아. 이런 수준이 되면 그런 순간이 언젠가 와. 근데 그건 자기가 만들어야 돼. 왜냐면 나중에 오면 되게 힘들어. 근데 되게 안타까워. 그게 뒤에 오는 애들은 내가 유일하게 재수해도 좋다라고 하는 애들은 그게 고2 이후에 온 애들. 걔네들은 재수 한번 해봐. 괜찮아. 근데 나는 그게 평생 안 왔거나 평생 안 와도 될까? 평생 안 왔다가 재수하는 순간 올 수도 있잖아. 근데 난 모르겠어. 그런 애들은 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고등학교 3학년까지 안 왔다라는 건 나는 그냥 아니라고 보는 거야. 이 애는 이것과 적성이 안 맞는 거야. 공부라는 방법과. 근데 예를 들면 되게 빨리 와서 처음에 반짝하다가 이렇게 활강을 하는데 그 활강의 끝이 이 정도면 이 아이는 재수하는 게 그게 크게 의미가 없어. 근데 이제 진짜로 그런 아이들이 있어. 고등학교 1학년 겨울방학에 만났는데 고2 때 눈을 떠가지고 와 가는 애들. 그런 애들은 안타깝지. 근데 그런 애들은 다 스스로 알아. 내가 한 번 더 공부해보겠구나. 왜? 자기가 공부를 해본 게 1년 남짓밖에 안 되거든. 그러니까 더 하고 싶어 해. 자기에게 그 상승 기류를 봐서. 그런 애들이 보통 쉽게 성공을 해. 공부도 잘 하는 것 같고. 어쨌든 조금 더 에너지를 쏟아서 어느 순간 이제 폭발시켜야 됩니다. 저는 그게 고1이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고1이어도 괜찮아요. 근데 우리 동네는 그 고1 우리 동네에서 좋은 대학을 가는 대부분의 케이스는 다 수능이라기보다는 학종이에요. 그 교과 전형의 최저를 통과하는 뭐 학종, 그러니까 교과가 있는 학종 이라든지 대부분 이런 류예요. 좋은 상위권 대학은. 그래서 그런 정도를 해내려면 고등학교 기본적으로 내신이 좀 나와야 되고, 그래서 고1 이전에 좀 잡기는 잡아야 됩니다. 고1 지나서 하면 되게 후회해요. 왜냐면 불안하거든.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오늘 수시 마감이죠? 오늘 수시 마감이었어요. 대략의 얘기를 해보면, 내가 지금 기사를 그냥 제목만 봐서 연대가 18대 1 정도였는데 고대가 9.6, 9점 몇 대 1 정도예요. 왜 고대는 더 저기가 낮을까요? 경쟁률이. 고대가 후져서? 아니에요. 후졌으면 더 많은 사람이 올 수 있죠. 왜? 더 만만하게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더 낮은 대학들이 경쟁률이 더 세요. 고대가 최저 등급이 있고요. 연대가 최저 등급이 없어요. 연대가 없어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연대는 교과 우수 전형이 됐든 학업 우수 전형이 됐든 이 전형이 됐든 해볼 만하다고 생각하는 거겠죠. 내가 내신이 좀 이 정도 있고, 그리고 이제 특목고생들도 많이 좀 갈 것이고, 어쨌든 고대에도 오기는 오겠죠. 근데 고대에 못 오는 이유는 보통의 일반고 학생들이 내신은 좋음에도 불구하고 고대가 제시한 수능 최저를 통과하지 못할 것 같은 거죠. 왜? 내가 살면서 3월, 6월, 9월 성적을 봤는데 한 번도 성공해 본 적이 없어. 내가 넣을 수 있겠어? 못 넣습니다. 내가 내신이 좋다고 하더라고. 내가 내신이 정말 1.0000001이면 모르겠는데 보통 그 시골에 사는 그런 애들이 많지만 지방의 도시, 대도시 어쨌든 인구가 많고 서로 엎치락 뒤치락 하는 동네에선 1.2도 되게 찾기 힘들어요. 1.2 정도면 완전 극상위권이에요. 극상위권. 근데 시골은 그렇지 않지. 진짜 1.0
있고 뭐 이러니까. 그래서 한양대가 그 최저 없고 면접도 없이 정말 교과 전형만으로 많이 뽑거든. 그래서 한양대의 그 컷이 1.2보다도 더 안쪽이에요. 1.2도 떨어지는. 그러니까 누구를 뽑겠다는 뜻이야? 서울 나온 애는 안 뽑겠다는 뜻이야. 아니, 서울에서 내가 1.1을 했는데 한양대를 가겠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4대 부고에서 1.2 정도 하면 한양대를 가면 실패한 거야. 입시를. 4대 부고에서 1.2 정도 나오는 애는 당연히 수능을 봐서 뭘 가든 딴 걸 가든 가야 되지. 최저를 통과해서. 만약에 얘가 수능을 정말 못 보는 학생이라면 모르겠어. 정말 저는 내신은 1점인데요. 수능은 진짜로 막 너무 못 봐서 막 2, 3등급이 막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상태예요. 라고 얘기한다면 그럴 수 있어. 하지만 그런 아이가 있을까? 없을 거라고 보거든? 그런 아이가 없을 거라고 보거든? 최소한 서울에서 어쨌든 공부를 그렇게 다른 아이들하고 경쟁을 해서 하는 아이가,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도 결국은 내신을 바탕으로, 학교에서 얻은 내신을 바탕으로 수능 최저를 확보해야 여러분들이 지원할 수 있는 대학교가 결정된다라는 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좀만 더 가봅시다. 3-7번. 얘의 절대값을 그리래요. 얘는 그래프를 어떻게 그려야 될까요? 아까 얘기했었던 거랑 비슷한데, y는 2의 x, 절대값 x 빼기 1. 얘의 그래프는 어떻게 그릴 거예요? 얘기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요, y는 fx라는 그래프가 있을 때 얘는 어떻게 그리는 거예요? 얘의 그래프는. 이거를 다 대답을 못하면 또 설명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 상황인데. 얘를 y는 fx라고 할 거예요. 얘는요, 이 그래프는요, 2, 마이너스 1을 꼭지점으로 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얘가 y는 fx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런데 누가 나한테 이런 그래프를 그려달래요. 이걸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됐어요? 얘의 그래프는 어떻게 그리죠? x에다가 뭘 집어넣었을 때 여기서는 뭐 예를 들면 x에다 1을 집어넣으면 0이고 2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이고 3을 집어넣으면 0이고 4를 집어넣으면 얼마고 이렇게 나오겠죠. 양수도 나오고 음수도 나올 수 있지만 여기서는 모든 값이 다 양수로 변하죠.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뜻인가요? 음수는 양수로 바뀌어야 된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 얘는 이 부분이 양수로 바뀌어야 돼요. 즉 아랫부분을 접어 올리는 그래프예요. 알고 있어야 돼요.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그 다음 y는 x제곱 마이너스 4의 절대값 x 더하기 3. 사실 얘도 절대값이 붙어 있는 거고요. 이걸 표현할 때는 이렇게 표현해요. 즉 x한테만 절대값을 붙인 거예요. x한테만 절대값을 붙인 이 그래프는 어떻게 그립니까? 얘는 x가 양수일 때는 그냥 y는 fx예요. 이 말이 이해가 됐어요? x가 0보다 크면 절대값 x는 그냥 x랑 똑같거든요. 그러면 이 말은 x가 0보다 클 때는 이 그래프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이렇게 그리면 돼요. 됐어요? 그러면 x가 0보다 작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x가 만약 0보다 작다면 이 식은 y는
f의 마이너스 x가 되겠죠. 그쵸? 절대값 x는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x가 됩니다. 그러면 얘는 그래프가 무슨 뜻이냐? 이 그래프를 y축 대칭한 이 그래프를 그리라는 거예요. 됐어요? 됐어요? 0보다 작은 부분에서. 그러면 얘를 대칭해서 이렇게 그리면 돼요. 즉 얘의 그래프는 x가 양수인 부분만 그리고 음수인 부분은 그냥 이렇게 대칭해서 그려라, 이런 뜻이에요. 여기까지 해석됐어요?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그려야 될까요? 얘는 우리가 y는 2의 x 빼기 1이라는 그래프를 그릴 줄 알아야 돼요. y는 2의 x는 0,1을 지나고 이렇게 지나가는 건데 얘는 1,1을 지나가고 이렇게 지나가는, y는 2의 x 빼기 1, 얘가 1,1을 지나는 이런 애예요. 참고로 여기는 2분의 1이에요.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뭘 그릴 거냐면 얘의 그래프는 어떻게 그릴 거예요? 이 그래프에 x한테만 절대값을 씌웠죠. x가 0보다 크다면 이 그래프는 그냥 얘랑 똑같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됐어요. 그러면 x가 0보다 작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이 그래프를 2의 마이너스 x, 그러니까 얘를 대칭시킨다. 그냥 이렇게 외우세요. 끝. 그러면 얘가 x가 2에서 마이너스 6까지 해서 최대값과 최소값인데 최소값은 볼 것도 없이 2분의 1이에요. 그쵸? 됐죠? 최대값은요, 마이너스 6에서가 제일 큰 값이겠죠. 2하고 마이너스 6, 마이너스 6이 더 떨어져 있으니까. 그쵸? 네. 그럼 이건 2의 6제곱 빼기 1이 되겠죠. 마이너스 6 넣으면 6이 됩니다. 그래서 63. 얘랑 얘랑 곱하면 답은 2분의 63 이렇게 됩니다. 됐어요? 잠깐만요.